네, 안녕하세요. 골드라인 타일 김대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타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직업을 정하실 때 타일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영상을 지금 하나 찍을 거고요. 참 타일 하면 힘들고 정말 뭐 빡세고 그런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덜컥 겁을 먹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타일은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기술 직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노가다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타일은 노가다의 개념이랑 다릅니다. 네, 타일은 기술자 인건비가 무려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하고요. 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데모도라고 하죠. 그런 뒤에서 조공일을 하시는 분들은 15만원 돈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힘들고 또한 그만큼 일의 노동 강도가 정말 힘들고 그만큼 기술력을 배우는 데 있어서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싼 겁니다. 네. 또한 이 타일이란 이 자재 자체도 정말 고급스럽죠. 마감재로서 정말 고급스럽고 튼튼하고 그리고 상당히 금액이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일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것은 정말 정확한 기술력을 배워야지 어중이 떠중이 그런 기술력을 배웠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호주 가서 타운스빌, 그 다음에 브리즈번, 그 다음에 골드코스트, 그 다음에 시드니에서 저는 타일 시공을 했고 처음에 조선족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독일인들이 일하는 그런 독일 회사에서도 근무를 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한인 회사에서도 일을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오리지널 호주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고 여러가지 기술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호주 기술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시는데 한국이랑 다른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네. 호주는 엄청 엄격한 그런 엄격하고 규정이 엄청 엄격한 그런 곳에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하자율이 정말 없는 공법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정말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호주 같은 경우는 다민족 국가예요. 네. 이탈리아계 사람도 있고 독일계도 있고 아시안도 있고 중국계도 있고 일본계도 있고 한국계도 있고 뭐 인도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다민족 국가의 나라의 사람들이 뭉쳐서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 특색의 기술력들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이 다 붙습니다. 붙어서 가격 경쟁에서도 승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력에서 승부를 봐서 커 나가야 호주에서 타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곳에서 기술을 제가 처음 배웠고 시드니에 있는 타일학과 대학교도 전공해서 와서 정확한 공법으로 한국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궁금하신 점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타일을 처음 접하실 때 돈 많이 버나요? 기술력 좋으면 돈 많이 법니다. 네. 근데 기술력 안 좋으면 타일 붙이다가 저기 줄눈 매지 시공으로 빠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네. 시공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 많이 봤고요. 타일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고 보면
독이질 타일과 자기질 타일이 있습니다. 네. 포셜린, 폴리신 이런 재질이 자기질이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 종류가 독이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처음 접하시면 좀 궁금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다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세라믹과 뭐 포셜린의 차이, 뭐 독이질과 자기질의 차이 한번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데 이 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이 물을 수분을 흡수하냐 흡수력이 좋냐 안 좋냐 차이입니다. 이 자기질의 경우 흡수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물을 빨지를 않아요 잘. 그러다 보니까 수용성 접착제 있죠. 물을 꼭 섞어서 접착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용성 접착제가 있어요. 흔히 말하면 뭐 압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드라이픽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수용성 접착제들은 물을 분명히 희석을 시켜서 이제 접착을 한 다음에 이게 수분이 마르면서 이제 양쪽으로 쫙 빨아들이면서 딱 붙는 그런 원리거든요. 이런 수용성 접착제에다가는 자기질 타일을 심으라면 타일이 탈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붙여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조 변형이 일어나면서 지가 변동이 약간씩 생기거든요. 그렇게 변동이 생기는 과정에서 타일이 그 힘을 받지 못해서 서서히 나중에는 배가 부르기 시작하든지 가끔씩 화장실 보면 타일이 막 이렇게 솟아 있는 타일들이 있어요. 네, 정말 위험하죠. 이런 경우가 수축 팽창에 의해서 점점 밀려나니까 애들이 그 압을 버티지 못해서 나중에는 탈착이 되는 건데 되게 자기질 타일의 경우 정말 위험합니다. 네. 그럼 자기질 타일은 뭘로 시공을 하냐? 얘네를 버틸 수 있는 시공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옛날에는 이런 타일, 자기질 유형의 타일을 접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접착제가 정말 비쌌고,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시멘트 떠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타일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해외에서 정말 유명한 뭐 아덱스라든지 뭐 마페이라든지 그런 해외에서 유명한 그런 부자재들, 접착제들이 들어오면서 접착제 안에 뭐 탄성 빈도를 높여가지고 탄성을 높게 하고, 그리고 뭐 폴리싱, 포셜린 전용 접착제를 만들어서 좀 더 접착력을 강화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요즘은 접착제들이 정말 좋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금액이 많이 비싸서 사용을 많이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가장 많이 시공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에폭시입니다. 네. 에폭시. 네. 에폭시라 해가지고 주제와 경화제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1:1 비율로 섞어요. 네. 1:1 비율로 딱 섞은 다음에 이거를 막 잘 섞어 놓으면 이제 이게 열을 발생시키면서 순식간으로 굳게 만드는데 정말 돌처럼 단단하게 굳습니다. 이게 석재용이 있고 타일용이 있는데, 타일용의 경우 양생되는 시간이 조금 길다고 보면 되고요. 한마디로 오픈 타임이 좀 길고, 석재용 같은 경우는 오픈 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에폭시의 장단점이 있는데,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질, 이런 무거운 자기질이나 뭐 석재 이런 거를 시공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네. 금방 붙어버리고 이 무거운 하중을 잘 견뎌낼 수 있고 처지지가 않고 잘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단점은 충격에 약해요. 정말 강한 접착제인데 충격에 약해요. 충격이 한번 딱 주어진다 그러면 그 충격에 의해서 타일이 탈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에폭시는 뚝 하고 그냥
깨지면서 떨어져 버리거든요. 충격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이 충격에 약한 이 에폭시를 어떻게 시공을 많이 하냐. 에폭시 반, 그 다음에 탄성 빈도가 있는 그런 실리콘 재질의 뭐 쉘터 본드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이런 거를 이제 여기는 에폭시를 찍고 이쪽은 실리콘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분산을 시켜서 같이 접착을 합니다. 네. 그런 탈착 위험을 줄이면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수용성 접착제 같은 경우는 그런 뭐 흔히 말하는 압착이나 드라이픽스 뭐 그런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자기질 타일에다가 시공을 했을 경우에 타일 자체에서 흡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수분을 잘 못 빨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나중에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기질 타일은 자기질 전용 접착제를 사용해서 시공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니면 에폭시라든지 실리콘을 겸용으로 써서 시공을 하는 게 정말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수용성 접착제의 경우 여러 가지 공법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많은데 한국 분들이 하시는 공법, 호주에서 하시는 분들 공법, 이탈리아에서 시공하시는 공법 정말 다양해요. 네, 정말 다양한데 제가 이탈리아에서도 시공을 해봤고 호주에서도 시공을 해봤고 한국에서도 시공을 해본 결과 이런 베이스들을 잘 겸용을 한다면 정말 하자유리 없이 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질 타일과 도기질 타일의 특징. 도기질 타일은 물을 잘 흡수한다. 그리고 자기질 타일은 물을 흡수하지 않는다. 이 차이에서 뭐가 있냐? 수용성 접착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자기질 타일은 이제 접착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도기질 타일은 물을 흡수를 잘하니까 수용성 접착제를 사용했을 때 접착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라픽스 뭐 이런 흔히 말하는 바켓스 안에 들어있는 바켓 본드들이 있어요. 이런 본드 같은 경우는 아크릴제 접착제예요. 이런 아크릴제 접착제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크릴제 접착제는 물에 녹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가. 근데 한국에서 흔히 80% 90%가 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라픽스를 욕실에다 시공하고 욕조에다 시공을 하고 뭐 화장실 벽에다가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아크릴제 세라픽스 이런 종류들의 접착제들의 장단점이 있는데, 보통 장점은 시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정말 빠릅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 공사 금액도 적어지니까 이걸 사용했을 때 정말 좋죠. 그쵸? 근데 두 번째 단점이 무엇이냐? 이거는 두꺼우면 5mm 이상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아요. 얘네 특징이 뭉쳐있으면 마르지 않아요. 정말 3mm 이하로 얇아야 굳습니다. 네, 양생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접착을 할 때 이게 처지지가 않고 아예 그냥 공중에서부터 붙여서 스타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본드, 아크릴제 본드의 특성은 공중에서 이렇게 본드를 칠해서 갈 수가 있는데, 뭐 에폭시라든지 수용성 접착제 같은 경우는 처지기 때문에 밑에부터 밑단을 잡고 올라가야 돼요. 이 하중을 지탱을 해주면서 올려야지 타일을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크릴 재질의 접착제는 그냥
이제 다 발라놓고 공중에서 위에서부터 붙이든 중간에서 붙이든 그냥 붙여놓으면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하중을 버텨버려요. 그냥 쫙 빨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붙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단점이 무엇이냐? 물에 녹는다. 그리고 두꺼우면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이게 마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얇게 가야 된다는 뜻인데, 아크릴 재질의 그런 본드들은 얇게 발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얇게 발라서 시공을 할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기존의 덧방 시공할 때 보통 이제 이런 접착제를 많이 시공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접착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타일이 만약에 기존의 벽면에 있는 그런 부분에 타일이 약간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타일을 딱 붙여야 돼. 근데 솟아져 있는 이 빈 공간에는 접착제가 많이 들어가야 이 단차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얇게 갈 경우에는 단차 잡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 그런 퀄리티가 그만큼 나오질 않는다는 거,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격 경쟁에서 승부를 보다 보니까 덧방 시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2중이고 3중이고 막 덧방을 막 해버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뭐 장점도 있죠. 철거 비용이 일단 안 든다. 타일을 굳이 뜯을 필요가 없으니까 철거 비용이 줄죠. 금액적으로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접착제 뭐 바켓본드 이제 세라픽스 뭐 아크릴제 접착제를 사용하면 시공 속도도 빨라요. 네. 하루면 그냥 벽바닥 그냥 치고 그냥 나와버리니까, 네. 시공 속도도 빠르다. 네. 그냥 이렇게 붙여버리고 나와버리니까 그게 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유행을 하고 많이 시공을 하시는데, 검색해 보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세라픽스 하자 원인 중 하나가 물에 녹아가지고 나중에 타일 이 사이로 물이 닿았을 때 녹아가지고 이 하얀 이 국물이라 해야 되나, 이런 액체 유형이 막 흘러내려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장면들이 많이 하자로 많이 잡힌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양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덧방 시공을 했을 경우에 이런 단차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데코복구가 심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단차를 잡고 가는 게 타일 기술자의 역할인데, 이런 단차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만큼 속도가 나오니까. 대신 이제 말 그대로 뒤에다가 이제 떠바리를 하는 시공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모든 단차를 다 잡을 수 있고, 그런 게 장점이죠.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크릴 재질의 이런 수용성 접착제를 사용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뭐 담수성이 아닌 곳, 그리고 물이 쉽게 많이 닿지 않는 지점에는 사용을 해도 무관합니다. 네, 녹지도 않고, 그리고 굳은 다음에는 잘 안 녹으니까 네, 사용이 없는데, 근데 특히 세계 최초로 개발된 뭐 아덱스에서 나오는 D30의 제품의 경우에 물에 녹지 않고 뭐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아크릴 재질의 경우에 이제 욕실이나 담수성 공간에는 사용을 조금 금지하고요. 보통 욕실은 수용성 접착제로 시공을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제 의견과 뭐 경험이 다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 공법을 정확하게 보면, 네, 이런 아크릴제 접착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하자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네, 그냥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담수성 있는 곳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시공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현장을 보고, 이제 타일 같은 경우는 승용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현장 하나하나마다 배우고 접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의 특성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그
접착제에 맞는 타일을 시공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타일과 그 현장이 정해졌으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있어요, 욕실이 있어요. 그 욕실에 철거를 다 했어요. 그럼 벽면이 깔끔할까요? 깔끔하지 않을까요?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떠바리 시공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수용성 접착제나 아니면 뭐 에폭시 이런 종류의 접착제를 사용해서 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철거를 다 하고 방수석고를 뭐 다 쳐줬어요. 그리고 방수까지 다 하고 벽면이 너무 깔끔해. 진짜 밥을 얇게 이제 줘서 시공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럴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릴제 접착제를 사용해서 시공을 하면 정말 속도도 많이 나오고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세라픽스도 사용을 하고 아덱스 D30이라는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아덱스 D30의 제품 경우 물에 안 넣고 뭐 이제 대형 타일, 그 다음에 자기실, 폴리싱, 포셸린 이런 타일에도 뭐 흡수력이 강해서 처지지 않고 잘 붙는다 해가지고 이제 보통 D30을 많이 써요. 욕실이면 D30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주방처럼 담수성이 많이 좀 약화된 곳에는 세라픽스를 많이 쓰는데, D30 제품과 세라픽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D30의 경우 정말 뻑뻑해요. 진짜 힘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게 안 돼요. 예. 갈갈이질 할 때 바를 수가 없어요. 엄청 뻑뻑해가지고 굉장히 됩니다. 예. 근데 세라픽스의 경우 정말 크림처럼 부드러워요. 그래서 시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그런 장점이 있죠. 금액은 아덱스 제품이 좀 더 비싸고요. 세라픽스 아무래도 수입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호주 타일이, 제가 호주에서 타일을 배워왔는데, 처음에 배우러 가게 된 계기도 제가 한국에서 타일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 타일 학원에서 처음 타일을 이제 시멘트에 딱 해가지고 벽에다 실띄어서 막 타일을 막 붙이면서 그거를 처음 해봤어요. 불과 18살 때 이제 그거를 타일을 이제 접했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호주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관광 목적으로 여행을 갔는데, 호주에서 제가 이제 카페 앞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람보르기니 한 대가 쏙 하면서 탁 차를 세우더라고요. 뭐지? 하면서 이제 슈퍼카가 있으니까 딱 옆에서 지켜봤죠. 지켜봤는데 트렁크 진짜 작거든요. 그 트렁크에서 그 연장 주걱 하나랑 갈갈이 이거 하나 탁 꺼내더니 덩치 굉장히 좋은 친구가 내려서 터벅터벅 이 상가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가가지고 이 사람이 옷도 형광색 워커복을 입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가까이 가니까, 너 무슨 일 하냐? 너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타일러래요. 타일한대요. 와, 그때 보고 타일이 돈을 잘 벌구나. 굿잡 이러더라고요. 굿머니. 와, 돈도 진짜 잘 벌고 진짜 좋은 직종이구나 해가지고, 이왕 그때 이제 조금 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워낙 공부를 많이 안 했고 노는 걸 워낙 좋아했고 활동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운동을 조금 좋아했던 체질이라서 힘은 조금 체력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어차피 기술 배우는 거 뭐 목수든 뭐 페인트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기술을 배울 것 같으면 이왕 하는 거 제일 힘들고 제일 빡세다고 말하는 타일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고요. 근데 그 과정을 버텨내면 기술을, 사람이 이게 계속 새로운 걸 접하면 이제 인지를 하고 마스터를 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 마스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처음 뭐 타일 배우고 싶어서 현장에 갔다가 욕만 먹고 몸만 힘들고 막 지쳐가지고 꿈을 포기할까 하시는 분들 이 동영상 보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내고 좋은 기술 배워가지고 기술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호주에서 타일 시공을 했던 공법, 뭐 이런 자세한 공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